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홍보위원 함광성입니다. 오늘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사춘기 자녀를 대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전문가 하정희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재직 중이고요. 그래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 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특히 또 아이가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사춘기 시기가 되면 부모님들께서도 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사춘기 또는 이 사춘기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사춘기라는 단어에 저희가 좀 중압감이 있죠. 그래서 사춘기라 그러면 이제 그 단어만으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사춘기가 온대 이러면서 막 서로 의논하고 이런 걸 자주 보는데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격변의 시기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 심리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청소년들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과 갈등을 빚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님들이 또 어머니 아버님들이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고 또 혹시 우리 아이가 힘들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사춘기라서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심리적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으시죠. 사춘기가 힘들 수는 있으나 다 개인차가 있고 또 힘들다고 해서 다 부모님과 그렇게 항상 싸우고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교육에서 만나보셨던 그런 경우들 중에서 이렇게 청소년이랑 부모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유독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청소년 자녀의 특징들이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 자녀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자주 들었던 어떤 질문,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해요.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다, 사춘기가 시작됐다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방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제게 질문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안 나와서 되게 고민이다 이런 말보다는 최근에 우리 아이가 맨날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맨날 학교 가기 싫고 죽고 싶다는 말을 맨날 대놓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의외로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팁들을 드린 적이 많아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아이가 표현을 너무 하지 않아도 참 어렵지만 표현을 막 너무 많이 해버리고 이럴 땐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많이 진짜 이 부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고 공감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이 힘들 때 그 힘든 마음을 가진 채 우리 부모님들한테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힘든 거를 말하는 게 100번 낫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은 그런 힘든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 크게 보면 아니면 학업 문제. 크게 보면 인간관계 아니면 학업 문제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들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그것들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죠. 열심히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문제 해결도 같이 해주고 근데 주된 기조는 이제 들어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제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치 투사처럼
내가 우리 아이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고 콕 집어서 어떻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경청을 방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이렇게 잘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상당히 좀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들어주는 게 너무 쉽지 않다. 네,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또 혹시 그렇게 들어주기 힘들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특히 그 와중에 더 주의하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들어주기 힘들다는 부모님들 잘 보시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너무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주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아이들이 부모님께 계속 그렇게 힘들다 하는 그런 내면은 뭘까요? 어쩌면 네. 막 빨리 네. 해결해 버리고 싶고 네. 혹은 막 진짜 답답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약간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도 힘든 거를 그렇게 좀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고 또 말해 버리고 싶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막 힘들다 할 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모른 채 그냥 말하는 것 자체로 그 과정에서 힐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부모님이 해결책을 명확하게 주리라는 엄청난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말하면서 풀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힘든 거를 부모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의 어리광, 일종의 약간의 퇴행이죠. 심리적으로 좀 더 부모님한테 기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알아주고 나 좀 위로해주고 나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면의 그런 메시지가 깔린 채 계속 힘들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뾰족한 해결책을 너무 이렇게 주려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나도 모르는데 우리 같이 해결해 볼까? 어떡하냐? 힘들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계속 일관성 있게 좀 버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저도 청소년기에 이렇게 부모님이나 주변, 특히 부모님한테 힘든 얘기를 할 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사실은 찡찡거리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어쩌면 저도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갑자기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혹시 오늘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좀 네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네.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역할 중에 하나가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부모지만 늘 어렵고 항상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부모로서 너무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너무 안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전해보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어떤 해결책을 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무진장 많아요. 그 말은 우리가 아이 문제와 우리 문제를 좀 이렇게 분리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아이가 힘들어하면 아이가 힘든 건데 마치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압도되고 그래서 내가 더 힘들고 내 일상이 잘 이렇게 수행이 안 되고 이럴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 말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경청해 주려면, 또 우리가 불안을 덜 느끼려면 우리 문제와 아이 문제를 좀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아이 문제에 좀 더 경청할 수 있고 또 분리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관계가 그렇듯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정말 따로 또 같이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